쾅뉴스입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에 3,500억 달러라는 돈을 투자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AI, 제약, 선박, 핵심 소재 등 여러 분야의 투자에 3,500억 달러라는 현금을 투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의 날 강도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동맹이라면 이런 요구를 한다는 건 너무 무리하다는 거 본인도 알 텐데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국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아쉬움과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국력을 키우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난관에 봉착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적 요구를 넘어서서요. 이게 이제 무역이나 또 안보, 이런 외교, 이런 걸로 이제 묶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국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일단 무역 균형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제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조건으로 투자를 요구해가지고 관세 수익을 확보하고 또 이제 대미, 이제 그쪽에서는 대한 무역 적자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중국이나 유럽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과 또 자본 이런 것들을 미국 내 공급망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자기네들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입니다. 또 이제 외환 시장도 어차피 미국은 기축통화기라서 달러가 그렇긴 하지만 그들은 항상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안정 조치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걸 미끼로 해서 한미 동맹을 더 공고히 함으로써 기술을 이제 공유하고 산업 파트너십을 확보하겠다는 게 이제 미국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투자 요구 시에 이제 예상되는 장점은 있죠, 물론. 일단 다른 거 없고요. 일단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지면 우리가 이제 시장,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미국 내 투자를 통해서 AI라든가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네트워크에 이제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술 전이 효과를 얻을 수도 있겠죠. 지금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이제 중국이 다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대세는 미국의 AI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것도 일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맹이 강화되면 우리가 이제 협상력을 가지고 잘 이걸 매니저해 나간다면 우리한테는 안보라는 큰 짐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장점이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외환 보유의 고갈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외환액이 한 4,5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외환 보유가 4,500달러인데 3,500달러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투자를 무리하게 하게 되면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 해외 투자로 이제 전부 해버리다 보면 우리 이제 국내 R&D라든가 설비 투자라든가 우리 이제 국내 인프라 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대상이라든가 방식, 조건 등을 우리가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에서 정한 방식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러므로써 우리가 사실 많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 이제 환율 시장이 불안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규모 자본이 유출돼 버리면 원화가 약세가 일어나고 외환 시장에 충격이 올 겁니다. 또 금리 인상 압력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만약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원화 약세로 인해 가지고 원화가 1,000원 미만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관세를 25%를 막고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출을 많이 하니까 외화 수입 증가가 되고 이제 무역 수지가 개선되겠죠. 또 우리 이제 산업의 기술력이 아무래도 높아질 것이고 경쟁력도 강화될 것입니다. 또 외환 보유액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의 부담도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또 기업들에게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아주 알뜰한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이제 불리한 위치가 돼서 25% 관세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들은 트럼프 같은 사람은 더 그 이상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세 인상되죠. 또 일부는 수입은 규제해 버린다고 하면 미국 중심의 이제 보조금 정책에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소외돼 버리겠죠. 또 이제 이게 외교적 마찰이 될 것이고 신뢰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은 우리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는 안보에 또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과 유럽은 한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요.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은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외환 보유액이 2조 달러가 넘는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4, 5배 정도 되는 데다가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의 3에서 3.5배 정도 되고 또 내수 시장만으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또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뭐 사실은 우리는 뭐 미국과 뭐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에서 바라보면 우리보다는 일본을 더 가깝게 보는 그 동맹 관계로 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협상에서 그렇게 불리하게만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일단 튼튼한 자본하고 금융시장이 있고 또 산업 기반도 튼튼합니다. 그리고 또 기술력하고 또 시장의 크기라든가 정치적 특히 중요성으로 볼 때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한국은 어떻습니까? 경제 금융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데다가 우리는 완전 수출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의 그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정치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또 안보 측면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게 되면 우리는 협상하는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이게 좋은 전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조건부 수용을 하는 방법으로 일단 위기를 모면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금 지불하는 것보다는 대출이라든가 보증, 뭐 지분 투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해 나가면서 투자 대상과 시기를 단계별로 약속을 해 나가면서 우리 외환 시장도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갖출 시간을 벌어야겠다는 거죠. 또 국내 투자도 알게 모르게 R&D라든가 생산시설, 뭐 기술 인력 이런 육성에 힘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뭐 비슷한 입장에 있는 일본이나 EU 같은 나라하고도 협상 사례를 잘 참고하고 또 공조할 때는 공조를 해서 협상력을 좀 제고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 방식별 위험도를 분석을 해보면요. 현금 투자보다는 보증 제공이라든가 단계별 투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혼합 방식을 제안해서 어찌든지 밀어붙일 그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외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외환 보유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뭐 통화 스왑이라든가 하여튼 뭐 어떤 보장을 받지 않고 하다가는 진짜 큰 나라에 국운이 걸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는 이제 투자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원하는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협상에서 마지막까지 버텨내야 될 것이고 관세를 그렇게 뭐 들쑥 날쑥 필요에 따라서 트럼프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세 약속을 받아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은 뭐 그들에게 많이 넘겨줄 수밖에 없겠죠. 투자를 하다 보면. 그렇지만 반대로 또 미국이 갖고 있는 기술도 우리가 이전에 오는 그런 혜택도 보장을 꼭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조건부라든가 아니면 부분적 수용 또 단계별 수용을 해야 될 것이고 국내 투자에 대한 것도 절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수출 기업하고 이제 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을 꼭 확대를 해야 될 것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은 규모서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약속을 해서 조금씩 신뢰관계를 쌓으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구조를 찾아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만 또 이게 현실이고 안에서 빨리 어떤 전략을 짜야 할 것입니다. 이제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아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절대로 국익에 손해가 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 사인을 하지 않겠다고 또 천명을 했을 뿐더러 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명계약 같은 것도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협상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정부의 고민이 깊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그 투자 압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